자, 이제 우리 jQuery, 또 AJAX, JSON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요. 지금 이제 배우시게 될 이 jQuery가 앞으로 많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번 챕터가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이 jQuery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관련 기술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기술인데 자주 사용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 jQuery예요. jQuery 홈페이지가 jQuery.com이거든요. 한번 사이트에 가보실까요? 이 jQuery.com 사이트고요. 여기 가보시면 자, 이게 이제 로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딩은 조금 하고 일은 많이 하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코딩 양은 줄이고 또 하는 일은 많고. 예. 자, 이 jQuery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성이 된 것인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원래 좀 코딩량이 좀 약간 많아요. 근데 이 jQuery를 쓰게 되면 코딩량이 많이 절감이 돼요. 자, 우리 다운로드를 받아볼까요? 바로 옆에 보시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죠? 눌러보겠습니다. 네, 눌러보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어떤 걸 받으시냐면 여기에 이제 jQuery 압축된 버전이 있고 압축되지 않은 버전이 있어요. 근데 뭐 압축된 버전이 좀 사이즈가 더 작아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클릭하면 이게 이 파일이에요. 이게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지금 보면 파일 네임은 jQuery 3.3.1.min.js 돼 있거든요. 자, 이거를 우리 프로젝트에 일단 저장하신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올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오는데요. include라는 디렉토리가 있죠. include 디렉토리에다가 붙여보시죠. 그럼 jQuery 3.3.1.min.js가 include 디렉토리에 복사가 됐습니다. 자, 이 jQuery는 코딩량이 많이 절감이 돼요. 우리 해보시면은 2006년도에 발표가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기술인데요. jQuery.com에서 다운로드를 받았고 이게 버전이 다양합니다. 버전이 1점대 버전이 있고 우리가 지금 받은 건 3.3.1이거든요. 근데 1점대 버전을 사실 제일 많이 써요. 1점대 버전은 9버전 브라우저까지 다 지원이 됩니다. 옛날 브라우저들까지. 근데 2점대 버전이 있는데 이거는 9버전 브라우저가 지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다가 또 3점대 버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2014년부터 개발이 됐는데 더 빠르고 풍부한 API라는 건 이제 메서드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함수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버전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jQuery는 버전에 따라서 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러고요. 이게 좀 워낙 버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우리가 최신 버전 기준으로 실습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실무에서는 1점대 버전을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전에 따라서 약간 좀 민감하다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는 3점대 버전을 기준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jQuery를 사용할 때는 방금처럼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스크립트 src에다가 그 파일의 경로를 직접 적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운로드 받지 않고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면 이렇게 직접 주소를 적어도 괜찮습니다. 이 jQuery 사이트에서 코드들을 다 올려놨어요. code.jQuery.com jQuery 3.2.1.1.js 이렇게 하면은 그 서버에 저장이 된 jQuery가 링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되고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혹시 뭐 인터넷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이 방법이 안 되겠죠. 실습이 어렵겠죠. 근데 인터넷이 이거는 끊어져도 실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서비스 환경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안 받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겠어요. 자, 이 jQuery는 먼저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한 그 태그나 어떤 요소에 대해서 동작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jQuery에서는 달러 괄호 안에 뭔가를 선택하게 해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태그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아이디나 클래스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어요.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동작을 취하는 거죠. 달러는 jQuery에서 뭔가를 정의할 때, 접근할 때 사용합니다. 이 괄호 안에 있는 건 뭔가 선택한다는 뜻이에요. 선택자라고 합니다. 액션은 뭔가 수행할 동작을 말하고요. 예를 들어서 달러하고 샵 네임 그랬어요. 자, 샵은 뭐라고 그랬죠? id라고 그랬죠. id. id가 네임인 태그를 선택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달러 괄호 안에는 태그가 들어갈 수도 있고 id가 들어갈 수도 있고 클래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요. 달러하고 p. 그럼 p 태그들을 현재 페이지에 있는 p 태그들을 다 선택하세요. 또 이렇게 씁니다. 샵은 id라고 했어요. id가 테스트인 태그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점은 마침표는 클래스라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이 t1인 태그들을 다 선택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jQuery는 이 DOM이라고 하는데 그 웹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은 우리 앞에서 on 로드 이벤트 이런 걸 몇 번 써봤죠.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실행하는 함수 on 로드에다 지정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이거예요. 달러하고 사실 괄호 안에 도큐먼트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웹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 자동으로 이 함수를 실행하세요. 이런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벤트 처리할 때는 달러하고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이벤트 이름을 적고 실행할 코드를 적어요. 근데 우리 예를 들어서 버튼 클릭 같은 거 어떻게 했죠? 버튼에다 on 클릭하고 함수를 실행했잖아요. 근데 jQuery에서는 on이란 말을 빼요. 그냥 클릭만 적고 어떤 함수를 실행하고요. 또 bind라는 걸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 종류는 뭐 클릭 이벤트, 마우스 오버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블러라는 건 포커스를 잃을 때 호출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이벤트들을 많이 쓸 수가 있고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시작할게요. ch05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ch05에 페이지를 셀렉터1이라는 페이지를 만드시고요. 자,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jQuery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jQuery가 연결이 안 되면 지금 하는 실습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직접 파일을 우리가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링크 시키는 방법이 있고 사이트에다가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다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지금 include에 jQuery 3.3.1.min.js가 있죠. 거기다가 이거 적는 거예요.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서 src 하면 미리 작성된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JS죠, 확장자가. 이 JS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이 디렉토리를 정확히 잘 적으셔야죠. 지금 ch05가 기준이고요. 점점은 상위 디렉토리죠. 그럼 여기서 웹 컨텐트로 올라갔다가 include 디렉토리로 내려갔다가 거기에 있는 이 파일을 가져오세요. 자, 이거 JS 파일 있잖아요. 우리가 다운받은 거.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시죠. 더블 클릭하면 이거 이렇게 보이는데, 이 컨트롤 시프트 F 하면 정리가 될지 모르겠어요.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버전은 지금 한 줄밖에 안 보이지만 아주 한 줄로 쭉 연결이 된 파일이에요. 자, 에디터로 열었더니 이렇게 나오죠. 한 줄로 쭉 돼 있는데, 아까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면 압축되지 않은 버전이 있어요. 그걸 받으면 소스가 다 보여요. 소스를 더 보기, 이거 똑같은 건데, 이거는 이게 한 줄에 쭉 연결한 거고, 그 압축되지 않은 파일을 받으면 이게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코드가. 그래서 그 코드를 가지고 jQuery를 좀 더 뭐 발전시킨다든지 이런 걸 할 때는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주로 jQuery에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입장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받는 게 더 가볍고 좋습니다. 그럼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바디 쪽에다가 몇 개의 태그를 작성을 해 보시죠. 자, 이런 태그를 만들었고, 자, 이 스크립트는 jQuery를 가져오는, 연결시키는 스크립트고요. 우리가 이건 스크립트 불러오는 것이고, 스크립트를 또 추가를 해야 됩니다. 이 자바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보면, 스크립트하고 타입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 이게 있는데, 이거 안 적어도 되고, 생략 가능하거든요. 자, 여기가 좀 이제 처음에 작성하실 때 어려우실 텐데요. jQuery는 달러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할게요. 펑션하고 괄호 열고 닫고 중괄호 치고 이렇게 해보시죠. 예. 좀 코드가 좀 어려운데, 달러하고 이 jQuery는 중괄호, 소괄호 치면 뭔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서 원래 정확한 표현은 여기 도큐먼트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ready라는 말이 들어가고 펑션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건데, 이게 거의 모든 페이지에 앞으로 이게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고 짧게 이거를 바로 여기를 날려버리는 거죠. 이만큼 날려버리고 여기를 바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표현을 더 많이 써요, 요즘에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함수니까 중괄호 열고 닫고잖아요. 엔터를 치면 이게 한 줄짜리인데 이게 여러 줄로 떨어져 보이는 거죠. 자, 이 상태를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처음에 오늘 접하셨기 때문에 코딩 스타일이 잘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성한 부분,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쓰는 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달러하고 괄호 열고 끝에 이제 세미콜론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름 없는 펑션이 작성이 되고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엔터 쳐서 늘려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h2 선택을 하고 점 클릭한 다음에 끝내는 건데, 여기 또 펑션이, 이 괄호 안에 계속 코드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무명의 함수, 이름 없는 함수가 만들어지고 또 엔터를 치고 이런 식으로 쓴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형태로 쓰는 게 그 정식 표현 방법인데요. 너무 기니까 이거를 이 앞에를 여기를 날려버린 거죠. 이렇게만 해도 되네요. 정식 표현으로 쓴다면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쓰는 게 원래 이제 정식 표현인데, 여기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짧게 이렇게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뭐 요즘에 이렇게 안 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이게 뭐냐면 jQuery는 뭔가 여기 선택을 하게 됐어요. 달러하고 소괄호 안에 뭔가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도큐먼트가 뭐냐면 문서 객체죠. 현재 페이지 전체를 가리키는 문서 객체입니다. 현재 페이지가 ready, 준비됐으면, 뭐냐면 현재 페이지를 다 읽었으면 그 얘기예요. 읽어서 이제 뭔가 다 읽은 다음에 실행할 준비가 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펑션을 실행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줄임말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코드는 이
이 부분은요,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코드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페이지가 다 페이지를 불러온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요. h2라는 태그를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앞에 이제 달러가 붙은 거는 jQuery. 여기다가 사실은 이렇게 써도 돼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앞에 이제 jQuery가 붙은 데는,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중에서도 jQuery 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달러를 붙인 겁니다. 앞으로 달러는 뭐라고요? jQuery다. 얘기죠. 근데 뒤에 가면 또 달러가 다른 뜻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jQuery인데 h2 태그를 선택하세요. h2 태그가 지금 3개나 있잖아요. 3개 다 선택해요. 선택한 다음에 클릭, 이게 뭐냐면 버튼을 h2를 클릭하면 이런 뜻이죠. 원래 이제 h2 태그는 클릭 용도로 만든 태그는 아닌데, 클릭하면 이 함수를 실행하세요. 그 얘기고요. 또 선택이죠. this가 뭐냐면 지금 클릭한 태그가 this예요. 클릭한 태그를 hide, 숨겨라. 자, 됐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러면 태그가 처음에 3개 나오고 클릭해 볼게요. 사라졌죠. 또 사라졌죠. 클릭한 태그가 이렇게 화면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방법은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은 jQuery 파일을 연결해서 사용했던 방법이죠. 자, 이 부분을 주석 처리하시고요. 이렇게 바꿔봅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자, 스크립트 src에 jQuery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JS 파일을 직접 링크를 시키는 겁니다. 이 code.jquery.com에는 버전별로 모든 jQuery 파일들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역시 같거든요. 저 jQuery .js 파일 있죠?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든 아니면 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시키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jQuery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이 만약에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작성이 안 돼 있으면 jQuery가 지금 불러온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명령들이 하나도 안 먹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업을 할 때 화면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아무 반응이 없다 그러면 F12 개발자 도구를 열어보시라고 했죠? 그 F12 개발자 도구를 자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링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요. 그리고 F12를 눌러서 콘솔 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지금 달러라는 게 뭐냐 모르겠다. 달러가 뭐라고 그랬죠? jQuery라고 했잖아요. jQuery가 없다는 거예요. jQuery 연결이 안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링크를 시키게 되면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죠. 대신에 인터넷 연결이 안 되면 실습이 안 되겠죠. 와이파이가 연결이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실습이 안 될 거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다운로드는 처음에 좀 받아야 되지만 인터넷이 끊어져도 실습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일을 보시겠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제 탐색 뭔가 태그들을 찾고 탐색을 할 때 쓰는 건데요. UL 태그를 2개를 만드시고요. 자, 여기서 jQuery를 인클루드 할 때는 2가지 방법 중에 편하신 걸 쓰세요.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링크 시켜도 좋고 사이트에 직접 링크 시켜도 좋습니다. 그리고 2개를 같이 쓰면 안 됩니다. 충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쓰지 마시고 둘 중에 한 가지의 방법만 사용하시고요. 이렇게 사이트에서 직접 링크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면 li 태그들을 선택한 다음에 first
first of type 돼 있는데 첫 번째 child를 말하는 거예요. li 태그가 지금 많잖아요. 6개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last라는 건 마지막 거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도요. 항상 스크립트 jQuery 이게 빠지면 jQuery 실습이 안 됩니다. 항상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이트에서 직접 링크 시켜도 되고 아까 include 받은 파일에 연결시켜도 되고요. 둘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지금 UL 태그와 UL 태그가 2개가 들어있죠. li 태그 6개 있습니다. 근데 이 달러 펑션 이 부분은 우리가 호출하지 않았는데 실행이 됐죠. 페이지가 다 로딩이 되면 이 함수 안에 이 부분 안에 있는 코드들은 자동 실행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펑션이 이렇게 있어요. 펑션하고 자, 이건 어때요? 이런 함수들은 호출해야 실행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부분은요, jQuery에서 선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자, 태그가 있는데, 자, 이게 선택이라고 그랬죠.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li 태그 중에서 first of type 하게 되면, li 태그들 중에서, li 태그가 일단 6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첫째 요소, 이거하고 이거 2개죠. 2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면 첫 번째 태그랑 6번째 li 태그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css 하게 되면은 스타일을 변경하는 거예요. 스타일을 앞에가 배경 색상 속성을 옐로우로 바꾸겠습니다 해서 첫 번째랑 6번째 바뀌었죠? 자, 이거는 뭐냐면 li 태그들 중에서 막내,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2개를 선택을 하는 거죠. 여기랑 여기가 선택이 되겠죠. 그거의 배경을 색상을 핑크색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 작업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로 작업한다면 일단 li 태그들을 불러오는 명령어가 이거예요. document.get elements by tag name에서 이렇게 하면 태그 6개가 불러지고요. 그리고 이 태그 배열의 length 하면 개수가 되니까 6이 되죠. 0부터 5까지. 자, 몇 번째 태그의 스타일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걸로 바꾸세요 하고 또 이게 첫 번째 건지, 그러니까 이 3의 그 1번하고 4번인지 또 3번하고 6번인지를 검사를 하는 코드가 또 추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이제 이건 jQuery 명령어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PDF에서 바로 붙여넣기 하면 이런 따옴표들이 좀 폰트가 안 맞아가지고 고치는 작업을 또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만 하면은 전체가 다 옐로우가 되는 거죠. 또 그럼 얘가 1번인지 3번인지 1번인지 4번인지 또 3번인지 6번인지를 검사를 해서 또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jQuery로 딱 2줄로 끝냈는데 이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 원래 자바스크립트 jQuery도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거예요. 근데 jQuery를 안 쓰고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한다면 이렇게 원래 짜야 되는 거죠. li 태그들을 쫙 불러온 다음에 폼 돌리면서 첫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는 배경 색상을 옐로우로, 세 번째 거나 여섯 번째 거는 핑크색으로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여기를 대신에 2줄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 jQuery 사이트에 가봤더니 코딩은 적게 하고 기능은 풍부하게 하자고 했잖아요. 보세요. 코딩량이 훨씬 적잖아요. 딱 2줄로 끝났잖아요. jQuery는 이런 식으로 사이트에서 직접 링크 시키는 방식으로 해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include 디렉터리에 갖다 놨으니까요. include에
네,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로컬에 있는 파일을 링크 시켜도 좋겠습니다. 편하신 걸로 하세요. 예,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태그들이 좀 6개씩, 처음에 6개, 4개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걸 실행을 시키면은 지금 3번하고 6번, 또 5번하고 3번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3의 배수해서 li 태그 중에서 이 nth child, 몇 번째 자식 태그 이런 뜻인데요. 3n이니까요. 3의 배수인 걸 뽑는 겁니다. 자, 3의 배수인 거 3번, 6번이죠. 얘네들을 CSS 속성을 배경 색상을 옐로우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nth last of type 하게 되면 뒤에서 두 번째, 뒤에서 두 번째를 선택을 하니까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이거 하고 또 여기서는 밑에서 두 번째 여기죠. 이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핑크색으로 준 거예요. 이렇게 요소들이 여러 개 있을 때 몇 번째 거를 탐색해서 속성을 바꿔주는 예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마우스 이벤트를 볼 텐데요. 우리가 이미지 태그를 하나 만들 거고요. 자, 이미지에 마우스, 여기 이벤트가 마우스 클릭 이벤트를 그냥 클릭합니다. 이미지를 먼저 선택하고 클릭했을 때 이런 펑션을 실행하세요. 그리고 이미지의 ATTR은 속성입니다. 속성 중에서 src 속성을 이걸로 바꾸세요 하면 클릭할 때 이미지가 바뀌게 되고요. 앞에서 우리가 온 마우스 오버랑 온 마우스 아웃 했죠. 그냥 마우스 오버, 마우스 아웃 하면 온을 뺍니다. 그러니까 jQuery에서는 온이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jQuery는 짧은 거 하여튼 짧게 하는 거거든요. 마우스 나갈 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거를 한꺼번에 이렇게 바인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또 적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이미지가 한 장 있는데요. jQuery 연결시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으면은 이게 밑에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예. 자, 자동 실행되는 함수, 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이 코드는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 보시면 선택을 합니다. 그냥 태그 이름을 적었죠. 그럼 img 태그를 선택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이게 선택이 돼요. 그럼 이미지 태그에다가 마우스 아웃이라는 거, 자, 마우스 아웃이 뭐냐면 마우스가 이미지를 벗어난다 그 얘기죠. 마우스가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면 이 펑션이 호출이 됩니다.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에서 ATTR은 애트리뷰트의 약자인데요. 속성입니다. 앞에가 속성이고 뒤에가 속성에 들어갈 값입니다. 그러면 얘를 말하는 거죠. 이게 속성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빠져나가면 원래 i0075였는데 나갈 때는 그대로. 자, 마우스가 올라갈 때는 0076으로 바뀌고 마우스 클릭할 때는 73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처음에 최초의 이게 이미지인데 보시면 마우스가 올라갈 때랑 나갔을 때랑 이미지가 바뀌고 있죠. 클릭하면 또 바뀌어요. 자, 이거 F12 눌러서, 자, 이 개발자는 항상 F12를 자주 봐야 됩니다. 이 엘리먼트에 가서 이미지 태그에 여기 바뀌는 걸 보세요. 여기 src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자, 마우스 올리니까 76으로 바뀌었고 나가니까 75로 바뀌고 클릭하니까 73으로 바뀌죠.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개발자 덕을 띄워놓은 다음에 속성, 태그의 src 속성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벤트를 따로따로 주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방법은 이거를 한꺼번에 묶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코드인데요. 태그에 바인드, 바인드라고 하고, 이제 이벤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중괄호를 치셔야 돼요. 중괄호를 치고 이벤트 이름 콜론 함수 쉼표하고 또 이벤트 이름 콜론하고 함수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개별적으로 이벤트를 따로따로 이렇게 줬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묶겠다는 거죠. 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자가 앞에 들어가고 바인드 다음에 이벤트가 하나가 아니니까요. 중괄호를 치고
여기가 이제 이벤트가 되겠고, 이벤트 종류가 들어가고 콜론 찍고 함수가 들어가는 식이에요. 네. 그래서 마우스 아웃일 때는 이 함수 실행하고, 마우스 오버일 때는 이 함수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우스 아웃일 때는 코드는 같아요. 근데 아까는 개별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이번엔 그걸 모아놓은 거죠. 마우스 아웃일 때는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마우스가 올라갈 때는 76번 이미지를 올려주고, 클릭할 때는 73번 이미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기능은 같아요. 그러면 마우스 올라갔을 때, 오버일 때, 아웃일 때, 클릭일 때. 예. 이번에도 이제 마우스 이벤트인데요. 바디에 div랑 p 태그를 만들 겁니다. 태그들을 만들고요. 이 div 영역에 마우스가 이제 올라가면 p 태그의 카운트를 숫자를 계속 증가를 시켜줄 거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그 내용을 바꿔줄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텍스트에 있는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바꾸는 방법들 보겠습니다. jQuery 역시 항상 이게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처음에 변수 하나 만들고 div.out, 점이 뭐라고 그랬죠? 점은 클래스, 클래스 이름이 아웃인 태그,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마우스 올라가면 p 콜론 퍼스트 하면 p 태그 중에서 첫 번째를 말해요. p 태그 중에 첫 번째 여기죠. 여기에 텍스트 내용을 이걸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내용이 바뀌겠죠. 그리고 p 태그 중에 마지막 태그가 이거예요. 여기에 텍스트를 i 값을 증가시켜서 숫자를 계속 증가시켜 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우스가 나가면 다시 이 첫 번째 태그의 내용을 다시 이걸로 바꿀 거예요. 예, 페이지를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 첫 번째 div가 있고 밑에가 또 div가 있어요. 마우스 올렸을 때랑 내려갔을 때랑 지금 계속 내용이 바뀌고 있고요. 이 첫 번째 화면 그 div 안에 들어가면 계속 숫자가 올라가요.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div.out 클래스죠. 점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이 아웃인 태그, 이거의 가로 세로 길이 배경 색상이고요. 자, 여기서 처음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선택한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p 태그 중에 첫 번째 태그 여기죠. 첫 번째 태그에 텍스트, 자, 이 텍스트가 안에 내용 텍스트 여기를 바꾸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서 올라갔을 때 다르죠? 여기하고 이거 FCB 개발자 도구로 같이 보시면 더 좋아요. 처음에 이제 p 태그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여기가 바뀌잖아요. 여기 이쪽에 바뀌는 걸 확인하세요. 바뀌고 카운트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p 태그 안에 내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지막 p 태그는 값을 증가시켜라.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라는 게 있고 HTML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HTML 해보겠습니다. HTML 하면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HTML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뭘로 해볼까요? 마키 태그 써볼까요? 마키 태그 써볼게요. 네, 이렇게 하고, 자, 보면, 자, 지금 문자열이 흘러가죠? 저게 마키 태그잖아요. 흐르는 문자열. 근데 여기 HTML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데, 텍스트로 하면은 HTML이 무시가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다시 풀고. 자, 어때요? 표시는 되는데, 태그를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뿌려버리죠. 네, 그러니까 HTML하고 텍스트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앞에 우리가 이거 document.
뭐 get element by id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이거 있었잖아요. inner html이라는 게 있었고 inner text라는 게 있었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텍스트라는 건 inner text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html이라는 거는 inner html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html을 해석하는, 이건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갈 때, 마우스가 나갈 때는 다시 또 이걸로 바꿔준 거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div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예요. 기능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마우스가 움직일 때 마우스의 좌표 값을 화면에다 찍어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겠는데요. div 하나 만드시고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 도큐먼트, 도큐먼트라는 건 그 현재 페이지 전체를 말합니다. 도큐먼트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 이 좌표 값을, 여기 이제 마우스가 움직이면 움직임 그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여기 참조 변수 있죠, 괄호 안에. 꼭 2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자료형이 없으니까 변수명만 적으면 되는데요. 그 이벤트 정보를 받는 변수가 이 참조 변수예요. 자, 이 변수가 페이지 X, 페이지 Y 하면 현재 페이지에서 마우스가 어느 좌표에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그 좌표를 찍어내는 겁니다. 자, 이거 작성해 보시죠. mouseMove.html. 자, 항상 스크립트를 써야죠. 대표 3.1이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 현재 움직이고 있는 좌표 값이 여기 이렇게 찍히게 됩니다. 예. 자, jQuery는 항상 이렇게 임포트를 해야 되고 연결해야 되고요. 달러 괄호 안에 도큐먼트 하면 현재 페이지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 페이지를 선택을 하고 현재 페이지 안에서 마우스가 움직이면 마우스 마우스 무브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정보가 이 매개 변수 2에 계속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콘솔에 한번 찍어보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어요. 콘솔 좀 로고에서 이 변수의 값을 찍어보죠. 이렇게 하고 F12 개발자 도구 눌러서 콘솔에 가보면 어때요? 마우스 움직일 때마다 여기가 많이 뭐가 쌓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jQuery에 이벤트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뭐 좌표값 여기 페이지 X에 있는데 이 좌표가 320이고 258이고 이렇게 값들이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가 일어난 자세한 정보가 그 매개 변수에 전달이 돼요. 그럼 그걸 가지고 id가 로그인 태그에 여기 html이라고 해야 됩니다. 텍스트라고 하면 태그가 무시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면은 태그가 그대로 뿌려져요. 해석이 안 되고. 그래서 여기를 텍스트로 했을 때랑 HTML로 했을 때랑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페이지 X, 페이지 Y가 마우스의 현재 좌표예요. 네, 이렇게 해서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벤트를 감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포커스, 입력 포커스에 관련된 이벤트 처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기본 값이고요. 자, 이 텍스트 박스에다가 우리가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럼 거기에 지금 이 CSS를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점선으로 했고 배경 색상을 옐로우로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포커스를 얻은 상태고요. 이때 마우스 커서를 다른 데로 이제 클릭을 하게 되거나 또는 키보드의 탭 키를 누릅니다. 탭이요. 탭 키 누르면 이게 빠져나가죠. 포커스를 얻은 상태고 탭이나 마우스를 다른 데 찍으면 포커스를 잃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 포커스를 얻는 상태, 잃는 상태.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포커스를 얻었을 때예요. 포커스를 얻었을 때가 이 포커스. 근데 이게 태그에다 직접 적을 때는 on 포커스라고 해요. 포커스를 얻었을 때 무슨 코드를 실행하세요. 근데 이거를 jQuery로 할 때는 자, 이게 뭡니까? jQuery고 선택자인데 그냥 인풋하면 인풋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인풋 태그를 선택하세요. 지금 인풋 태그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얘 하나만 선택이 되고요. 만약에 인풋 태그가 뭐 10개다. 그 10개가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인풋 태그고 인풋 태그에 포커스를 얻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세요. 자, 근데 디스는 뭘까요? 디스는 현재 이 포커스를 얻은 태그, 현재 인풋 태그, 현재 우리가 클릭한 인풋 태그를 말하는 거예요. 그 태그에서 CSS, 이거는 스타일을 바꿔주는 건데요. 선택자가 들어간 다음에 이제 CSS, 그리고 앞에가 스타일 속성이고요. 뒤에가 값이고요. 그러면 현재 태그의 스타일 중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배경색을 옐로우로 하세요. 또 현재 태그의 스타일 중에서 보더를 3픽셀 점선 레드로 하세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블러라는 게 포커스를 잃을 때예요. 언제 잃냐면 마우스로 다른 데를 찍거나 보통 이제 탭을 많이 누르죠. 탭 키 누르면 다른 데로 이게 가죠. 그럴 때 이게 블러인데 만약에 이 블러도 역시 태그에다 직접 이벤트 처리한다면 on 블러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스크립트 코드를 적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jQuery로는 이렇게 안 적고 on을 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펑션이 또 실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배경색을 화이트로 하고 테두리를 1픽셀 실선 블랙으로 하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항상 이 jQuery 이 부분이 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없으면은 에러가 나요. 여기 없어요. 지금 jQuery를 링크 안 시켰죠? 그러면 이런 명령어들을 자바스크립트에서 모른다고 에러가 나요. 아무 반응이 없죠? 아무 반응이 없으면 F12 누르고 콘솔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달러가 정의가 안 됐대요. 달러를 모르겠대요, 뭔지. 얘네들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jQuery가 저런 에러 메시지 나오면 jQuery가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항상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있어야 되고, 여기는 아까 했지만 그 페이지가 로딩이 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갖다가 여기 안에다 집어넣어야 자동 실행이 되는데요. 여기다 썼어요. 이 안에다 집어넣어야 자동 실행이 되는데 이렇게 썼어요. 그럼 이거는 실행이 안 돼요. 아무 반응이 없죠? 왜냐면 이 부분은 누가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 화면에서 표시하고 숨기고 또 애니메이션 효과를 이제 보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가 두 장인데 한 장은 표시된 상태고
한 장은 숨겨진 상태예요. 이제 표시 누르면 일단 숨김 해볼게요. 숨김 누르면 지금 사라졌죠, 이미지가? 표시 누르면 나타나죠. 근데 토글하면 이게 교대로 교대로 가고, 애니메이션 하면 천천히 움직이면서 또 투명도도 조절, 좌표도 움직이고 투명도도 조절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페이드 인, 천천히 표시가 아까 이제 우리 보세요. 처음에 숨김 표시하면 이게 좀 빠르게 사라지고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페이드 인 하면 약간 좀 천천히 페이드 인이라는 게 이제 점점 밝아지는 거죠. 페이드 아웃 하면 점점 흐려졌고, 또 슬라이드 다운 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슬라이드 업 하면 다시 올라가는 거, 여러 효과를 한꺼번에 주면 뭐 이렇게 페이드인도 됐다가 뭐 사라졌다가 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jQuery로 만들어 본 건데요. 이제 img1, img2 이미지 두 장이 필요하고요. 근데 이 CSS에서 첫 번째 id가 img1인 태그는 블락 처리를 했어요. 표시 디스플레이 블락, 디스플레이 속성이 세 가지가 있죠. 블락이 있고, 인라인이 있고, 노온이 있잖아요. 블락은 한 줄, 라인을 한 줄을 다 차지하는 거죠. 블락. 인라인은요, 그러니까 한 줄에 다른 요소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한 줄에 여러 개가 배치 가능한 거죠. 이게 인라인. 그러니까 블락은 한 줄에 한 개, 한 개만 배치하는 게 블락이고, 인라인은 여러 개 배치하는 거죠. 노온하면요, 노온하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자리까지 없애버리는 거죠. 자리도 차지하지 않죠. 없애버리는, 안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처음에는 얘는 블락해서 자리를 차지했고, 이거는 표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없다면 이미지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처음 제가 이미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지금 노온했기 때문에 사라졌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노온하니까 이 표시됐던 이미지가 사라진 거죠. 자, 이게 초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jQuery 이용해서, jQuery 처음에 링크 시키는 거 있어야 되고요. id가 btn show인 태그를 누르면 이 id가 img1인 태그를 쇼우해라. 근데 fast가 있고 slow가 있어요. 자, 일단 그냥 쇼우를 해볼게요. 화면에 표시하는 건데요. 지금 일단 숨겼다가 표시, 바로 나타났죠. 바로 그냥 바로 보이죠. 이게 일반 옵션, 기본 옵션인데, 근데 fast를 붙여봤잖아요. fast가 있고 slow가 있어요. slow를 해볼게요. slow. 약간 아까보다 좀 느리죠, 나타나는 게. 그러니까 fast가 있고 slow가 있습니다. 여기에 fast하고 slow를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좀 빠르게 나타나게 하는 효과, 천천히 나타나게 하는 효과. 하이드는 숨김이에요. 숨김에서 역시 여기도 fast하고 slow가 있어요. 숨김 표시. 근데 이거를 두 번 이제 교대로 하는 방법이 토글이에요. 토글은 한 번은 표시, 한 번은 숨김, 계속 교대로. 이게 토글입니다. 토글 교대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인데, id가 img1인 태그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걸었는데요. 자, left라는 건 x좌표죠. 500, 그러니까 x500, 탑은 y죠. y 200 위치로 이동을 하고, 이거는 투명도예요. 투명도는 0.0부터 1.0까지가 있죠. 0.0은 완전하게 투명이라서 안 보여요. 우리 그 유리창 같은 데 보면 투명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울은 어떻습니까?
막혀 있죠. 그런 것처럼 0.0은 완전 투명이고 1.0은 완전 불투명이에요. 거울이죠, 말하자면. 거울처럼. 그러면 여기가 이제 0.5니까 반투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에요. 5초 동안 천천히. 그러면 지금 나타난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이 좌표인데 x 500, y 200이니까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니까 5초 동안 가는 거 가고 흐려지고 애니메이션 효과 좋습니다. 그다음에 페이드 인은 천천히 나타나라는 건데요. 이것도 5초 동안 그 첫 번째 이미지가 5초 동안 천천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연쇄적으로 이걸 더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2가 천천히 나타나게 해라. 그러니까 이미지 1이 나타나고 또 이미지 2도 나타나게 하라는 거죠. 처음에 페이드를 하니까 좀 숨긴 상태에서 해볼게요. 숨긴 상태에서 페이드를 하니까 나타나고 얘도 나타났죠. 두 개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5초 처음에 5초 동안 IMG1 첫 번째 이미지를 5초 동안 천천히 나타나게 했어요. 나타난 다음에 또 연쇄 효과를 줘가지고 두 번째 이미지도 나타나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패스트 슬로우가 있고요. 시간을 줄 수도 있어요. 5초 동안 천천히. 페이드 아웃 하면 천천히 사라지라는 거죠. 천천히 사라지게.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이 있는데요. 슬라이드 다운은 밑으로 이제 그림이 내려오는 거죠. 슬라이드 업 하면. 근데 이 보면 여기서 점점 사이즈가 대각선으로 늘었다 대각선으로 줄죠. 이게 슬라이드 다운과 슬라이드 업 효과입니다. 그리고 여러 효과는 이거를 연쇄적으로 주는 건데요. 이미지를 표시했다가 또 천천히 사라지게도 했다가 또 슬라이드 다운도 되게 했다가 이렇게 연쇄적으로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 거죠. 지금 이제 슬라이드 배너 해가지고 여기 UL 태그가 있고 그 안에 LI 태그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몇 장 넣어놨죠. 그리고 이전 이미지를 보여주는 하이퍼링크하고 다음 이런 식으로 IMG 태그는 그 하이퍼링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이퍼링크 안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이미지를 클릭할 때 마치 이제 이미지 버튼처럼 쓰자는 거죠. 물론 인풋 타입은 이미지 버튼이 있어요. 그거 써도 되는데 이런 스타일로도 많이 써요. 하이퍼링크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이미지를 클릭할 때 마치 이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여기가 이제 넥스트 버튼이고 이게 프리뷰 버튼인데 이전 버튼인데요. 누르면 지금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jQuery로 지금 작성한 거고요. 이거 누르면 앞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제 CSS를 보시면 이 CSS가 좀 길어서 여기를 이게 또 이렇게 주석 처리할 때 좀 조심하실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주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쭉 가다가 이렇게 걸려버리면 주석이 깨져버려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주석 처리할 때 좀 조심하시고요. 차라리 바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가 다 주석 처리 되니까. 그래서 지금 CSS가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이게 LI 태그는 블록 요소라서 한 줄에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걸 이제 가로로 배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CSS가 여기서는 지금 있어야 되고요. 이게 스타는 뭐냐면 모든 태그를 말하죠. 모든 태그에 바깥쪽 여백과 안쪽 여백을 없애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미지는 테두리가 없다. 크롬에서는 이미지 테두리가 안 나오는데요. 익스플로러나 이런 브라우저에서는 이미지의 테두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세로 정렬 방식은 탑으로 하세요. 여기는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여기는 li 태그는 분릿을 없애고, 자 이게 플롯 레프트 하게 되면 왼쪽부터 계속 자리 잡는 거죠.
H1 태그, 이거는 이제 ID가 배너 랩인 태그, 또 여기도 배너인 태그. 근데 여기 보시면 배너 태그의 위스를 5000으로 했어요. 상당히 스크롤이 될 거 생각해서 좀 충분히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오버플로우 됐을 때 보면 지금 여기에 3장만 표시를 했죠. 원래 5장을 넣었는데요. 나머지는 잘렸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이 속성. 오버플로우 히든. 이게 아니었으면 더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 부분이죠. 자, ID가 배너인 태그를 가져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프레임이 표시할 사진수에 3장만 표시를 했고, 자, 우리가 CSS에 보면 이 부모 태그와 자식 태그가 있죠. 태그가 예를 들어서 뭐 div가 있고, 여기에 또 p 태그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a 태그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CSS에서 div 한 칸 띄고 a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스페이스로 하게 되면 이런 계층에 관계없이 div 속에 들어있는 a들을 다 뽑는 거죠. 얘가 뽑히죠. 근데 이건 뭔가요? 이거 하면 직계 자손만 뽑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또 a 태그가 있다. 그러면 얘만 뽑히게 되는 거죠. 얘는 안 뽑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직계든 뭐 손자든 다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직계 태그만 뽑아냅니다. 바로 밑에 태그, 바로 밑에 단계 태그. 이제 여기서는 지금 이거 썼죠. 이거 썼다는 얘기는 리스트의 자식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리스트 속에 있는, 여기 리스트라는 건 ID가 배너인 태그를 말하는 거죠. ID가 배너인 태그. 여기에 그 밑에 있는 LI들 말하는 거죠. 그리고 LI 중에 first, 제일 첫 번째 거에 가로 사이즈, 이런 뜻이고요. 여기도 이제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LI 태그 중에 LT가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이제 부동어를 쓸 수가 없는 게, 여기다가 작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다운표 아래에서는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LT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됩니다. 왜냐면 또 이게 또 크다잖아요. 크다가 아니라 이거는 계층 구조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클론이라는 건 복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트에다가 어펜드 붙이세요. 그리고 이벤트 처리할 때 우리가 이제 클릭 이벤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우리가 배운 방법은 이거였죠. 네, 이 방법을 많이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이렇게도 써요. 점이 클래스죠. 클래스가 넥스트인 태그에 on 하고 이벤트 이름, 그 다음에 펑션.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스타일로 바꿔도 되는 겁니다. 네, 여기도 이제 애니메이션. 자, 리스트의 CSS 중에서 마진을 이걸로 하세요. 또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마진 왼쪽 여백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0.5초. 지금 보시면 속도가 약간 효과를 주고 있어요. 0.5초 정도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클릭이죠. 프리브 눌렀을 때, 클릭했을 때 이 펑션을 실행하세요. 그래서 여기 CSS에서 이게 보시면 여백이 계속 밀려나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했냐면 여기를 풀었어요. 오버플로우 히든. 영역에서 넘치면 히든 하면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본 옵션은 지금 제가 주석 처리했으니까 기본 옵션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미지들을 쭉 붙여놓고 여기 여백을 계속 밀고 있잖아요. 이 여백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여백이 늘어나면서 마치 슬라이딩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역을 벗어나면 잘라버린 거죠.
여기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만 딱 이 뒤에 있는 게 지금 안 보이니까 슬라이딩이 되는 것처럼 보였던 거고요. 네. 중요한 게 이거 jQuery 버전이 또 예민하다는 거죠. 여기가 이제 1.10.2에서만 된다는 거. 최신 버전으로 돌리면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되고 F12 눌러서 콘솔에 보면 이 사이즈라는 함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이 부분에 우리 13번 라인에 보면 13번 라인이 이 사이즈라는 함수가 여기는 jQuery 3.3.1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 거죠.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jQuery가 버전에 좀 예민해 가지고요, 약간 좀 하위 버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써야 1.10.2를 써야지 됩니다. 버전을 버전 다운 시켰고 하니까 이제 잘 되고 있죠. 예, 지금 H2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있고 P 태그 안에 스트롱이 있어요. 이거 버튼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그래서 jQuery 항상 이거 연결시켜야 되고요. 시작하자마자 자동 실행되는 코드죠. 샵은 id입니다. id가 텍스트인 태그를 클릭하면 이 펑션을 실행하세요. id가 타겟인 태그에 여기서 텍스트하고 html의 차이점을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은 뭐 안에 html이 안 들어가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눌렀을 때 바뀌죠. 또 눌렀을 때 바뀌는 것 같은데 여기에 html 태그가 들어갔을 때랑 좀 차이를 보기 위해서 마크 태그 넣어볼게요. 흐르는 문자열이죠. 네, 마크 태그를 넣어보고 문자열 내용을 좀 바꿔보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버튼 눌러보면 이렇게 태그가 해석이 안 되고 그냥 텍스트만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태그를 해석해서 적용을 하고 있죠. 태그가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하게 되면, 자, 이게 전에 이거를 우리 jQuery 배우기 전에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한다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죠. document.get element by id 하고 타겟 태그죠. 거기에 inner 텍스트에다가 이거를 집어넣는 방법이죠. 자, 이 코드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jQuery에서 짧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자, 막아볼게요. 근데 여기는 이 HTML 돼 있죠? 이거는 inner HTML 이거였죠. 그래서 이 id가 타겟인 태그에 내부 텍스트를 얘로 바꿔라. 텍스트만 말 그대로 바꾸는 거고요. id가 타겟인 태그에 HTML을 이걸로 적용하라. 그러니까 HTML이 해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는 같거든요. 자, 첫 번째 얘는 이제 텍스트만 나오고, 두 번째 거는 태그를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거고요. 정리를 하면 이 텍스트라는 건 HTML을 무시하는 옵션이고, HTML은 HTML 태그를 해석해서 화면에 뿌려주는 기능이고요. 예, 처음에 초기 상태이고요. 지금 이름에 한번 넣어볼게요. 집어넣고 확인 누르면 여기 태그에 입력된 값을 읽어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또 입력을 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 값을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얘기죠. 자, 들어갔고 이미지도 바꿨죠. 예, 이거를 이제 우리가 jQuery로 테스트하고 있는 건데요. 인풋 태그가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이 초기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자, 버튼이 있어요. 버튼에서 id가 버튼 원인 태그를 눌렀더니, 자, 이겁니다. 이게 벨이라는 것이 뭐냐면 태그에 입력된 값, 특히 이제 이 밸류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태그의 밸류 속성.
입력된 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찍어준 거고, 이제 사용자가 또 다른 걸 입력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id가 name인 태그에 값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값을 읽는 거고요. 읽기가 되는 거고, 벨 함수 안에다 뭔가 집어넣으면 이건 쓰기가 되는 거예요. jQuery는 그렇습니다. 괄호가 비어 있으면 읽기,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쓰기가 되는 거죠. 태그의 속성을 볼 때 attr 함수는 태그의 속성, attribute의 약자인데요. 태그가 있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 input 태그다. 그러면 id, value 이런 것들이 지금 속성이거든요. attributes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라면 뭐 id, src 이런 것들이 속성이 되겠죠. 속성에 들어가는 값이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속성 중에서 src 속성을 이걸로 바꾸세요. 그래서 이미지가 바뀐 거죠. 이걸 초기 이미지가 원래 이거였는데 이미지를 바꾼 겁니다. 이미지를 변경시켰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src 속성 하나를 이런 값으로 바꾸라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 가로 크기도 바꾸고 싶고요, 세로 크기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두 줄로 적어도 되죠. img1 태그에 가로 길이를 400픽셀로 하세요. 또 세로 길이를 300픽셀로 하세요. 이렇게 두 줄로 적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걸로 해도 되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죠. 근데 두 줄로 만약에 속성이 또 너무 많으면 코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태그에 attr하고 소괄호 치고 두 개 이상이면 중괄호를 써요. 중괄호 쓰고 변수 콜론 값, 그러니까 가로 사이즈는 300픽셀 쉼표하고요, 세로 사이즈는 300픽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속성을 한꺼번에 바꿀 때는 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도 지금 값을 입력하는 거죠. 근데 읽어볼 때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attr에서 with 속성을 이걸로 바꿔라, 이건 쓰기거든요. 그러니까 속성을 변경하는 거예요. 근데 속성을 그냥 읽어오기만 할 때는 뒤에 파라미터를 빼면 돼요. 태그의 src 속성을 읽어오세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가 찍어볼까요? 얼럿으로 찍어볼게요. 지금 이미지가 이제 이거요. images apple.gif 속성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벨이라는 건 value, 태그에 입력된 값을 말하고요. 근데 빈 괄호가 있으면 입력된 값을 읽기만 하는 것이고, 벨 함수 안에 뭔가가 들어가면 쓰기가 되는 거죠. attr은 이거는 속성을 바꾸는 거죠. src 속성을 이걸로 바꾸세요. 근데 두 개 이상 바꿀 때는 중괄호 치고 작성하면 되고, 그냥 읽기만 할 때는 attr하고 속성 이름만 적으면 읽기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고, append 누르면 지금 여기 li 태그가 하나씩 붙게 되는 거고요. prepend 하면 처음에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 append는 끝으로 붙고 prepend는 처음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after 하게 되면 지금 여기 h 태그 뒤에 지금 이 부분을 추가를 하고 있어요. 특정한 태그 뒤에 위치할 수가 있고요. before 하면 그 앞으로 할 수가 있고요. remove 하니까 완전히 그 div가 지워져 버렸고, empty 하니까 이 div는 살리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채우는데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div가 구성되어 있고, 처음에 append 버튼 누르게 되면요, 자, 이 append, 그러니까 ul 태그 속에 child죠, 자식 태그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prepend 하게 되면 앞부분에, 시작 부분에
그러니까 어펜드는 마지막 부분에 추가가 됐다면 프리펜드는 앞부분에 추가가 되고요. H2 뒤에 이런 태그를 추가하세요. 이게 H2인데요. 이거 뒤에다가 추가할 때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또 앞에 before 하게 되면 이제 앞입니다. H2 앞에다가 이런 태그를 추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H2 앞에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 div를 remove 하세요. 그러면 지금 div가 이게 div거든요. 얘가 다 지워지는 거죠. 다 지워지고 지금 버튼들만 남았고요. 근데 empty 누르게 되면 div는 살리고요. div는 살리고 그 안에 내용들만 다 지우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 jQuery에도 map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거는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 배열입니다. 배열을 자바스크립트에서 .map 하게 되면 이제 맵이 나오는데 여기 펑션에 보면 앞에가 밸류 변수고 뒤에가 키라는 변수예요. 우리가 이제 맵이라는 게 뭐예요? 숫자 인덱스가 아니라 스트링 인덱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키, 이름, 변수명이 되겠고 밸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콘솔에 한번 찍어보고 이렇게 만든 것을 리턴을 시켜서 찍어보면은 키와 밸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배열이죠. 자바스크립트 배열입니다. 배열을 선언했고요. 이 배열에서 맵 하게 되면 이 맵이라는 함수는 키와 밸류를 리턴해주는 함수거든요. 배열.map 이 함수는 배열의 키와 밸류를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펑션 정의했는데, 근데 이 순서가 키 밸류인데 앞에가 밸류고 두 번째가 키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이 배열에는 우리가 다른 별도의 스트링 인덱스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숫자 인덱스로 나오게 되는 거죠. 키는 숫자로 나오고 밸류는 그냥 이 값 자체가 밸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을 콘솔에도 한번 찍어보고요. 리턴을 했어요. 밸류만 리턴을 해서 또 이 결국 ARR을 찍어보니까 지금 그냥 실행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F12 눌러서 봐야지 이 콘솔에 출력이 됩니다. 콘솔에 출력이 된 거, 키하고 밸류가 출력된 거 확인하시고요. 확장시켜가지고 앞에 숫자 인덱스 있죠? 이게 키 값이 되겠고 이 뒤에가 값이에요. 이번에 보시면 이제 버튼 처음에 이런 코드가 있을 때 버튼 첫 번째 누르면은 이 첫 번째 영역 있죠? 여기에 배경 색상, 가로 세로 사이즈가 나오게 되고요. 이거는 이 스타일을 읽어오는 거고, 두 번째 버튼은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바꾸면 색상이 바뀌고, 눌러보면 이제 바뀌었죠. 색상이 바뀌고 가로 세로 사이즈가 바뀐 거고요. 클래스 추가 누르면 동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추가한 건데요. 코드에 보시면 지금 div가 1, 2 두 개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결과가 표시되는 거고요. 처음에 div 중에서 id가 div1인 태그,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에 가로 세로 길이를 줬습니다. 60, 60. 배경 색상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좀 이따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id가 버튼 1인 태그를 눌렀을 때 css 읽어오는 거죠. 이 선택자가 있고 선택자.css 하면 속성 이름, 이거는 읽어오는 겁니다. 하나짜리는 읽어오는 거고,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는 변경하는 거거든요. 배경 색상을 레드로 바꾸세요. 가로 길이를 200으로 바꾸세요. 세로 길이를 200으로 바꾸세요. 이게 변경할 때는 두 개가 들어가고, 하나일 때는 읽기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가져온 다음에 id가 result in 태그에, id가 result in 태그가 여기죠. 여기에 이 영역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출력한 겁니다. 자, 우리 HTML하고 텍스트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텍스트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태그를 해석하지 않아요.
태그까지 해석해서 처리하려면 HTML을 적어야 되는 거죠. 네, 줄바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iv, 첫 번째 div의 스타일을 배경 색상, 가로 세로 길이를 읽어왔고요. 두 번째 눌렀을 때는 변경을 한 거고요. 두 번째 버튼 누르면 스타일들을 바꿨고, 잘 바뀌었는지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버튼 누르니까 바뀐 스타일이 또 잘 나오고 있고요. 이제 클래스 추가는, 자, id가 버튼 3인 태그에다가 클릭 누르면 id가 div2인 태그에 클래스 추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1인 거 추가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추가됐는데 F12 누르고 보시면 좋아요. 자, 처음에 이 엘리먼트에서 여기를 찍어보면은, 지금 여기거든요.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클래스 추가 눌러보면, 여기에 이제 div2에, 방금 다시 볼게요. div2에 보면 div id는 div2 하고 아무것도 없죠, 뒤에. 근데 클래스 추가하니까 여기에 이게 붙었어요. 클래스는 클래스 1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면서 미리 정의한 점은 클래스라고 그랬죠. 샵은 id, 점은 클래스요. 클래스 이름이 클래스 1인 태그에 테두리 스타일, 배경 스타일, 가로 세로 스타일, 이렇게 해서 색상이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스타일을 읽어올 때는 CSS 함수에서 속성만 주면 되고, 바꿀 때는 CSS 함수에서 앞에가 속성 이름, 뒤에가 바꿀 값, 이렇게 해서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처음에 메뉴가 떠 있는데 스크롤을 하더라도 항상 그 자리에 애니메이션 효과가 있으면서 떠 있는 메뉴가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jQuery로 만든 건데요. 스크롤을 해야 되니까 이제 BR 태그를 좀 많이 넣었고요. 여기가 먼저 나오고, 원래는 이 정상적인 흐름대로 가면은 줄바꿈이 쭉 되고 마지막에 이 div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CSS에서 좌표값을 절대좌표로 했어요. 그래서 탑 Y좌표죠. right은 오른쪽 기준으로 이 위치에다가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CSS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맨 밑에 깔리는 게 원래 정상이죠. 근데 CSS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자리에 뜨게 됐고요. 그 다음에 jQuery에서 이게 이제 id가 슬라이드 메뉴인 태그에 CSS의 탑이 지금 이걸로 돼 있잖아요. 50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50px, 픽셀이니까 50픽셀입니다. 근데 이게 50픽셀 돼 있으면 계산이 안 되니까요. 얘를 이제 parseInt에서 숫자만 뽑아낸 거죠. 50이란 숫자만 뽑아낸 거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스크립트에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이게 자주 찍어보는 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값도 한번 찍어보시고, 이 값도 한번 찍어보고, 이 값도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F12 누르고 콘솔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기는 50px 이렇게 나오고, parseInt를 한 다음에 숫자만 뽑힌 거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달러하고 윈도우라는 건 현재 페이지를 말하는 것이죠. 현재 창을 말하는 거죠. 창에서 스크롤이 발생하면, 이 스크롤 이벤트라는 얘기예요. 스크롤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라고 얘기죠. 그러면 현재 윈도우 상에서 스크롤 탑 좌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여기 스크롤바, 여기 이 부분이 스크롤 탑이고요. 여기가 스크롤 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좌표 스크롤, 그러니까 이 맨 처음에는 스크롤 탑이 제로겠죠. 근데 이만큼 내리면 저 위에서부터 이만큼이 지금 스크롤 된 거잖아요. 얼마큼 스크롤을 했는지 그 좌표값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까 우리 이게 뭐예요? 처음에 좌표였죠. 50이었죠. 50하고 지금 스크롤한 만큼 그 좌표 값을 더하라는 얘기죠. 더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줬는데, 먼저 이 슬라이드 메뉴를 먼저 멈추란 얘기입니다. 멈추고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서 1초 동안 이 좌표로 이동을 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슬라이드 메뉴가 1초 동안 이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면 스크롤 한 다음에 1초 후에 그 원래 위치로 가게 되는 거죠. 네, 이 효과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가 밑에 4장이 깔리고요. 위에는 큰 이미지가 나오고 밑에는 작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누르면 그 작은 이미지를 크게 보여준 거죠. 이 코드인데, 먼저 이 div large가 있고 small이 있어요. small에서 ul 태그가 있는데 li 태그 안에 이미지가 4장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근데 원래 이제 CSS가 없으면, 스타일이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이제 분리시, li 태그는 분리시 앞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밑으로 세로로 나와야 되는데, 가로로 배치하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CSS를 추가를 했고요. 여기에 디스플레이에 인라인, 그러면 원래 이 li 태그는 블록 요소라서 한 줄에 하나밖에 배치가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여러 개 배치할 수 있는 걸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 스타일의 노온에서 분릿을 제거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럼 화면이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클릭을 했을 때, 자, 이제 jQuery에서 썼는데요. id가 스몰인 태그 속에 들어있는 a, 그러니까 뭐예요? id가 스몰인 태그 안에 들어있는 a들, 얘네들이죠. 4개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4개를 선택해서 클릭 이벤트를 거는데요. 여기서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펑션 괄호 안에 매개 변수가 하나 들어가 있죠. 여태까지는 거의 안 썼는데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이렇게 쓰는데요. 그럼 클릭을 하면 클릭한 정보가 여기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 정보를 좀 보고 싶으시면 콘솔에 찍어보면 좋습니다. 콘솔.log에서 클릭한 이 변수에 어떤 값이 전달되는지 보세요. F12 누르고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하니까 어때요? 클릭한 정보가 이렇게 찍히죠. 그럼 보면 이벤트인데 마우스 이벤트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 이벤트라는 거죠. 마우스를 클릭했다. 그리고 확장시켜보면 좀 더 자세한 좌표 정보가 나와요. 예를 들면 좌표 값이라든지 클릭한 좌표가 어딘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관련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제 이거가 있습니다. 뭐냐면 프리벤트 디폴트가 뭐냐면, 원래 하이퍼링크 태그, A 태그는 기능이 뭐예요? 원래 기능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원래 본래 기능이잖아요. 근데 여기선 그거를 막겠다는 거죠. 그게 프리벤트 디폴트예요. 그리고 $dis는 뭐냐면, 지금 하이퍼링크가 4개 있습니다. 4개 있는데 만약에 얘를 눌렀다, 그럼 얘가 dis가 되는 거고, 얘를 눌렀다 그러면 이게 dis가 되는 거죠. 현재 클릭한 태그를 말하는 겁니다. dis에서 속성 중에 href 속성을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밑에, 아까 우리 밑에 예를 들어서 이걸 눌렀다 그러면 href 속성이 이거잖아요. 이걸 읽어와요. 읽어와서 속성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태그요? id가 large인 태그에 img 속에 들어있는 이거죠. 이거에 속성 중에서 src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엘리멘트를 보시면 좋은데요. 엘리먼츠에서 이 태그를 보면 원래 처음에 01.jpg였잖아요. 근데 클릭하면 이게 바뀌는 걸 보세요. 02로 바뀌었죠. 03으로 바뀌죠. 04로 바뀌죠. 여기 안에를 계속 읽어가지고 변경을 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초기 사이즈가 있고 크게 누를 때마다 글자가 커지고요. 작게 하면은 글자가 작아지는데요. 코드에 보시면 여기에 li 태그에 크게 작게 이렇게 하이퍼링크를 만들었고요. 이 문자의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CSS 클래스 이름이 컨텐트 인 태그 여기죠. 여기에 기본 폰트 사이즈고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작성했던 거랑 좀 약간 다른 스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우리가 전에는 어떻게 작성했냐면 이렇게 펑션에서 이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원래는 이제 정식으로 하면 도큐먼트에서 .ready 이건데 이게 너무 기니까 이거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되는 코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달러하고 init, 그 init이라는 펑션을 호출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스타일로도 하는데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걸로 했으니까요. init 함수를 호출하라는 뜻이거든요. 호출이 돼서 id가 폰트 컨트롤, 자, 이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자식 태그라고 그랬죠. 자, 폰트 컨트롤에 속에 들어있는 li 속에 들어있는 a 태그,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얘네들이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자, 이것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했던 스타일로 하면 여기다가 펑션에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했는데 클릭 핸들러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 태그를 클릭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정보가 이 2라는 참조 변수에 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a 태그를 누르게 되면 클릭하면 이 함수를 호출하세요. 함수를 미리 만들었다가 호출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치면 안 돼요. 함수 이름만 적어야 돼요. 지금은 함수 이름만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괄호는 빼야 되고요. 이게 호출되고 클릭한 정보가 2라는 변수에 들어가요. 변수명은 그냥 2라고 한 거고요. 변수명은 어차피 뭐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2라고 한 거죠. 그럼 $this라는 건 클릭한 태그예요. 클릭한 태그의 id 값을 읽어오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content의 CSS 중에서 폰트 사이즈가 지금 뭐로 되어 있냐면요, 12픽셀로 되어 있죠. 근데 숫자만 필요하니까 얘를 parseInt에 집어넣으면 12픽셀 되어 있던 애가 12 이렇게 나오겠죠. 숫자만 가져왔어요. 그럼 여기서 id가 두 개잖아요. id가 larger가 있고 smaller가 있는데, larger일 때는 폰트 사이즈를 5 증가시키고 smaller일 때는 5 감소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set 폰트 사이즈 함수에 가보면 이 값이 여기 들어가서 기존 사이즈에다가 그러니까 증가가 되거나 감소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클래스가 이름이 컨텐트인 태그 스타일을 바꿔라. 그 폰트 사이즈는 이거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12였으면 더하기 5해서 17이 되겠죠. 17픽셀로 바꾸세요. 자, 이거 2개 이상일 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냥 1개일 때도 써도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1개일 때는 이런 식으로 앞에 속성 이름 뒤에 값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크게 누르면 계속 글자가 커지고
폰트 사이즈가 5씩 늘어나는 겁니다. 작게 하면 작아지고요. 예, 숫자 맞추기 해서 처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여기다 그냥 편의상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가 랜덤으로 만든 숫자를 그냥 표시해 놨어요. 예, 테스트 목적상. 실제로 할 때는 이제 숨겨야겠죠. 예, 예를 들어서 13이 예를 들어서 뭐 89가 나왔어요. 그러면 89를 처음부터 딱 맞췄어요. 네. 한 번에 맞췄습니다. 물론 답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또 66인데 50이다. 그러면 네, 이 숫자보다 낮습니다. 또 그러면 60이면 낮습니다. 70이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66까지 쳤더니 맞았습니다. 그러면 4번 만에 맞췄다는 거죠. 예, 이런 기능인데요. 예, 코드 보시면은 밑에 예, 여기는 폼이고 이거 숫자 입력 태그고요. 버튼 클릭하면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여기 좀 이따 입력을 할 거고요. 추측 횟수, 힌트, 그다음에 정답을 이제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자동 실행이잖아요. 자동 실행이 되면 mass.random이라는 거 있죠. 이게 mass.random은 0.0에서 1.0 사이의 값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0에서 근데 1.0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0.0에서 1.0 미만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을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1이 안 나오니까요. 99까지밖에 안 나온다고요. 거기다가 더하기 1을 하니까 이 결과에다가 또 플러스 1을 하니까요. 1부터 100이 되겠죠. 근데 소수점이 달리기 때문에 그거를 플로어에서 버렸어요. 소수 이하를 버리는 겁니다. 버림. 우리 이제 매스에 실 하게 되면 올림이죠, 이건. 매스에 라운드 하게 되면 반올림이고요. 예. 이거 값을 한번 이제 찍어봤고 컴퓨터가 만든 숫자를 한번 콘솔에 찍어보는 거죠. F12 눌러서 보면 콘솔에 랜덤으로 만들어낸 숫자가 나와요. 근데 이 매스점 랜덤도 한번 찍어볼게요. 매스점 랜덤하고 우리가 곱하기 한 거하고 비교하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랜덤으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랜덤은 숫자고 이게 여기서 랜덤 한번 하고 여기서 랜덤 하니까 다른 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거를 예를 들면은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뭐 A라고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이 숫자를 여기다 넣어야지 되겠네요. 테스트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면 예, 지금 어때요? 11.2 이렇게 나오는데 버림 해가지고 10이 나오잖아요. 플러스 1 해가지고 예, 보시면 계속 그렇죠. 77.6인데 더하기 1해서 78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맞춰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id가 컴퓨터 넘버의 밸류에다가 찍어라 해서 여기 나온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은 테스트 목적상 얘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줬는데 실제로는 이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태그가 뭐냐면 히든이란 태그예요. 히든. 인풋 타입은 히든. 히든 하게 되면 화면에서 안 보이죠? 안 보이고 있어요. 사실 여기도 이제 보여주면 안 되죠. 근데 화면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이 엘리먼트를 찍고 폼 안에 들어가 보면 예, 값이 있어요. 보이죠? 히든 태그 보이죠? 제가 새로 고침할 테니까 이 값이 바뀌는 거 확인하세요. 계속 값이 바뀌고 있죠? 네. 히든으로 여기는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그 소스에는 보인다는 얘기죠. 네. 이게 화면에서 이제 감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 히든을 쓰면 좋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텍스트로 바꿨고요. 그리고 예, id가 유저인 태그, 사용자가 이제 숫자를 입력하게 되면 입력한 값을 꺼내서 그거를
숫자로 바꿔요. 네, 스트링이니까 스트링을 숫자로 바꾸는 겁니다. 네, 바꿔서 이거는 이제 추측 횟수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랑 컴퓨터가 랜덤으로 만든 숫자 같으면 성공, 작으면 작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높습니다. 이렇게 뿌려주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제 이 추측한 값, 게스 추측한 값도 그냥 이거는 이제 추측 횟수죠. 횟수를 표시해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9다 그러면 30이니까 누르면 한번 추측했고 높습니다. 29, 성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실 때 버전을 지금 최신 버전으로 하시면 실습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낮은 버전으로 1.7.2로 하셔야 지금 되고요. 마우스 올리면 지금 확대된 이미지가 오른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이거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방금 그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능이 여기 들어있어요. jQuery 매그니파이 1.0.2. 이것도 이제 jQuery 사이트에 있는 파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홈페이지에 받아놨으니까 홈페이지에서 받으시면 되겠죠. 여기에 이제 수업 자료실에 jQuery 실습용 파일, JS 파일, 여기서 첫 번째 이걸 받아서 지금 include 디렉토리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두 장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small img0, big img0. small img가 이 작은 이미지고요. 그리고 big img가 좀 큰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작은 이미지랑 큰 이미지를 두 개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 그 영역에 있는 거를 그대로 계산해 가지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두 장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id가 img 원인 태그 여기죠. 이거에 매그니파이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그 마우스가 있는 영역을 크게 해가지고 확대해가지고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 해서 드롭 하니까 드롭이 되죠. 근데 다른 영역에는 지금 이 div 여기 보면 이제 드래그 되었습니다. 드래그 된 걸 확인하고 표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1.7.2 버전을 좀 낮춰서 해주세요. 3.3.1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버전이 좀 jQuery가 민감합니다. 그래서 버전을 좀 낮춰주시고요. 실무에서도 1.0대 버전을 현재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한 게 이거 jQuery UI 1.8.6. custom min.js. 이것도 역시 jQuery 사이트에 있는 파일인데, 이거 그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홈페이지에 아까 수업 자료실에 jQuery 실습용 JS에 보면 두 번째 이거 있죠. 이거를 받아서 include에 넣으시면 돼요. include 디렉토리에다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아까 매그니파이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스타일이 지금 포지션 절대좌표 x300, y50 좌표, 가로 300, 세로 300, 테두리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처음에 이거죠. 이 상태죠. 근데 id가 img 원인 태그 드래그업을, 이게 이제 드래그를 기능을 거는 겁니다. 이미 드래그 할 수 있는 기능을 거는데, 이 투명도를 0.35로 낮춰놨어요. 그러니까 드래그 할 때, 드래그 하는 동안은 흐리죠. 지금 투명도를 낮춰놔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드롭 기능을 추가한 거죠. 이 드래그 기능 추가, 이 드롭 기능을 추가했는데 드롭을 받을 수 있는 드롭 accept라는 거는 이제 id가 img1인 태그,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태그에서 드롭을 받으면 드롭이 됐을 때 this는 여기서 뭘까요? this는 이 현재 태그를 말합니다. div 태그를 말하는 거죠. div의 텍스트에다가 이거를 출력하세요. 그래서 드롭 하니까 여기에 이제 이미지가 드래그 되었다는 게 표시가 되고 있죠.